하루를 마무리하는 시간 꺼내보는 당신의 지식 창고. KBS 일라디오 김성환의 시사야. 어젯밤 2022 카타르 월드컵이 개막했죠. 이번 월드컵은 사상 처음으로 중동에서, 그것도 겨울에 열리는 첫 번째 월드컵이라는 점에서 전 세계에 관심이 쏠리고 있는데요. 이런 화려한 수식어에 이주 노동자와 성소수자 인권 문제가 가려지고 있다, 이런 비판도 적지 않습니다. 세계이면 오늘은 카타르 월드컵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는 시간 마련했습니다. 외신캐스터 전주현 씨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카타르 월드컵, 중동에서 열리는 첫 번째 월드컵이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카타르가 아라비아 반도 동쪽에 있는 국가인데요. 우리나라의 경기도 크기만한 좀 작은 국가예요. 반도 국가죠? 그렇죠. 네, 살짝 튀어나와 있잖아요. 진주를 채취하던 가난한 나라였는데 1939년에 석유, 1971년에 천연가스 매장이 확인이 됐습니다. 그래서 세계적인 부자 나라가 됐고요. 국토 전체가 건조한 사막 기후예요. 여름 최고 기온이 섭씨 50도인데 말씀하신 것처럼 삼면이 바다니까 습도가 최고 70%가 넘습니다. 더 견디기가 어렵겠구나. 정말 어렵죠. 네. 그래서 되게 이제 여름에 월드컵이 많이 열리는데, 그래서 그동안에는 중동에서 월드컵이 열리지 못한 이유가 바로 이거였습니다. 근데 카타르 정부가 경기장에 그러면 우리가 최신식 에어컨을 설치하겠다 라는 얘기를 한 거예요. 예. 그래서 월드컵 개최지로 선정이 됐고, 그래도 여름에는 무리다 이런 얘기가 많아져서 2015년에 결국 겨울에 월드컵을 열기로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근데 지금 11월이잖아요. 네. 11월 지금 20일도 넘어가고 하순인데 카타르의 최고 평균 기온은 영상 29.5도예요. 그래서 8개 경기장의 그라운드와 관중석에 정말 대규모의 에어컨 시스템이 설치가 돼서 지금 경기장 내부 온도는 영상 20도 초반까지 떨어지는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수도 도하를 비롯해서 모든 경기가 5개 도시에 있는 8개 경기장에서 열려요. 하지만 경기장 간 거리가 다 반경 55km 안에 있습니다. 굉장히 가깝죠. 이동하는 데 시간이 별로 안 걸리게 되고요. 카타르가 이번 월드컵을 위해서 지하철 노선도 뚫었습니다. 세계 노선 37개역인데요. 대부분 경기장이 역에서 내려서 7분이나 8분 정도 걸으면 도착할 수가 있는 그런 곳에 자리에 있습니다. 구장하고 구장 사이도 짧으면 7분, 길어도 1시간이면 갈 수 있고요. 그러니까 팬들이 하루에 최대 3경기까지 볼 수 있게 된 거예요. 그래서 월드컵을 보러 온 팬들에게는 지하철을 또 무료로 제공을 한다고 합니다. 부자 나라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네. 개막식이 열린 알코르 알바이트 스타디움에 모든 좌석마다 기념품이 담긴 선물 꾸러미가 놓였었다고 합니다. 이게 그 중동 국가들이 네. 석유를 다 수출을 대부분 할 거라고 생각하잖아요. 네네. 가장 많은 석유 소비국이 자신들이에요. 그렇죠. 제가 알기로는 네. 그 소비를 하는 석유의 거의 70% 정도는 에어컨 켜는데 그렇죠. 다 사용하고 있다, 이렇게도 얘기를 그렇습니다. 하고 있더라고요. 네. 그만큼 사실은 이렇게 더운 국가인데요. 또 보통 이제 월드컵 열면 공인구가 어떤 형태로 네. 나오느냐, 이것도 그렇죠. 관심이 많고 네. 그러잖아요. 그렇습니다. 이번에는 어땠어요? 이번 공인구 이름이 알릴라예요. 이게 아랍어로 여행이라는 의미인데요. 사상 처음으로 친환경 수성 잉크와 수성 접착제가 사용돼서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마스코트가 라이브인데요. 아랍어로 매우 뛰어난 선수라는 뜻을 갖고 있고요. 아랍 국가에서 처음으로 열리는 월드컵을 기념해서 아랍의 전통 의상을 입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얀 그런 의상 있죠. 그리고 자유롭게 날아다닐 수 있는 모습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축구로 생기는 기쁨을 모두에게 전달하는 메신저로서 활동을 한다라는 뜻을 갖고 있고요. 공식 엠블럼이 카타르의 상징색을 바탕으로 수학의 무한대 기호를 세로로 세운 모양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이 이어지는 대회의 본질을 담았다라는 의미고요. 윗부분이 살짝 더 길어요. 그래서 트로피 모양처럼 보이기도 하는 그런 엠블럼입니다. 이게 아랍의 전통적인 모직 숄에서 영감을
인정을 받았는데요. 그러니까 날씨가 추울 때 쇼를 사용하는데 그래서 겨울에 열리는 대회다라는 특성이 또 여기에 담긴 그런 거고요. 네. 각 팀 선수가 23명이었는데 3명 더 늘었습니다. 26명이 됐고요. 경기 중에 교체도 그동안 3명만 할 수 있었는데 이번엔 5명으로 늘어났어요. 왜냐하면 아직도 코로나19가 전 세계적으로 심하기 때문에 선수들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총 상금이 4억 4천만 달러입니다. 약 6,208억 원이에요. 4년 전보다 우리 돈으로 564억 원이 늘어났거든요. 그래서 월드컵 우승팀이 우리 돈으로 592억 원을 받게 됩니다. 와. 어마어마하죠. 진짜 네. 엄청나네요. 그렇습니다. 근데 이 개막전에서도 우리가 봤지만 네. 반자동 옵사이드 판독 기술이 도입이 네. 된다고요? 처음 도입이 됐어요. 이게 그러니까 2018년 러시아 대회 때 비디오 판독 VAR이라는 게 도입이 됐었고 예. 이번에는 카메라가 옵사이드 여부를 가리는 반자동 판독 기술이 새롭게 도입이 됐습니다. 그래서 심판 판정을 돕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되는데 네. 공에도 센서가 내장이 된 거예요. 그리고 경기장 지붕에 12대의 카메라가 설치가 됐거든요. 네. 공하고 선수의 위치를 초당 50회에서 500회를 전송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걸 인공지능 시스템이 분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옵사이드 여부를 가리는데 이렇게 되니까 판독 시간이 지금까지는 한 70초 정도 걸렸는데 25초로 줄어들게 됐습니다. 예. 경기가 당연히 지연되는 게 좀 적어지겠죠. 그리고 이렇게 오랜 시간 경기 흐름이 끊겼던 상황도 훨씬 줄일 수 있게 됐습니다. 안 그래도 더운데 좀 줄어들게 된 거죠. 그리고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개막전에서 오늘 새벽에 카타르와 에콰도르의 개막전에서 이 기술이 사용됐는데 에콰도르의 발렌시아 선수가 전반 3분 만에 헤딩골을 성공을 시켰는데 이 반자동 판독 기술로 봤더니 옵사이드가 인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골이 인정되지 않았고요. 첫 골이 무산됐지만 에콰도르가 2대 0으로 카타르에게 승리를 했는데 그래서 기록이 또 하나 나온 게 카타르가 개막전에서 패배한 첫 번째 개최 국가가 됐습니다. 그동안 월드컵에서 네. 심판이 여성이 없었어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남자 월드컵에서 없었다는 거죠. 예, 그래서 이제 이번에 이제 남자들의 월드컵이잖아요. 그 남자 월드컵 92년 사상 처음으로 여성 심판 6명이 이번에 기용이 됐는데 주심이 3명, 부심이 3명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네. 근데 이제 아랍 국가는 여성에 대한 인권 수준이 상대적으로 낮다 이런 비판을 많이 받았었는데 네. 중동에서 처음 열리는 월드컵인데 여성 심판이 처음 등장을 해서 또 이것도 주목을 받고 있어요. 보통 우리가 무슬림 국가라고 하면 네. 술 판매 금지 그렇죠. 된다고 알고 원칙적으로 있잖아요. 금지가 돼 있잖아요. 이번에는 어때요? 그러니까 이 카타르도 중동의 무슬림 국가니까 원래 그 외국인들이 이용하는 호텔 같은 아주 일부 시설을 제외하고는 주류 판매와 음주가 금지돼 있습니다. 예. 그래서 카타르 당국이 지금 이 문제 때문에 고심을 하다가 원래는 경기장 안팎에 지정 장소를 마련해서 여기서는 맥주를 마실 수 있게 하겠다라고 했는데 개막을 이틀 앞두고 경기장 안에서는 술 판매를 할 수 없다라고 전격 금지하는 쪽으로 번복을 해버렸어요. 그래서 지금 월드컵 기간에 음주가 가능한 곳은 도하 시내에 있는 팬 구역에 있습니다. 팬존이라는 데가 있어요. 그리고 네. 외국인이 묵는 호텔, 그 호텔 주변에 전자음악 공연장 뿐인데 여기 가면 맥주 한 잔 가격이 우리 돈으로 한 2만 원 정도라고 합니다. 비싸네요. 비싸죠. 예. 아무래도 여기에 이렇게 맥주를 갖고 들어가는 게 굉장히 어렵대요. 그래서 해상 물류를 통해서 지금 버드와이저가 공식 후원사인데 지금 들여보냈거든요. 그 물류 비용만도 굉장히 높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카타르 공공장소에서 주의해야 할 건 음주만 금지되는 게 아니라 술을 갖고 있는 것도 안 되는 거예요. 예. 술의 뚜껑을 안 마셔도 열었다 닫는 것도 안 됩니다. 이걸 어기면 징역이 최대 6개월, 벌금이 3천 리알인데 우리 돈으로 한 110만 원 정도가 이게 지금 부과가 되고요. 다만 경기장에서 이제 맥주가 팔리긴 하는데 월드컵 공식 후원사인 버드와이저의 무알콜 맥주만 판매가 되도록 허용이 됐고요. 근데 문제는 그러면 다 같이 그 금지를 시키면 되는데 네. 그 경기장 안에서 예외 구역을 뒀다는 점이에요. 이게 경기장 안에서요? 네, 박스 스위트 좌석. 그러니까 우리로 치면 굉장히 좀 약간 VIP들이 들어가는 고급 예. 좌석 있잖아요. 이 좌석 가격이 우리 돈으로 3,200만 원 정도예요. 예. 그런데 이게 매진이 이미 됐고요. 예. 여기 가면 맥주, 샴페인, 와인, 위스키를 경기 전 하프타임 그리고 경기 후에 마실 수 있게 허용이 됩니다. 그래서 사실 이렇게 금주를 하면 어떻게 하느냐
하느냐, 월드컵을 어떻게 즐기느냐 전 세계 팬들의 비난이 높았을 때 인판티노 FIFA 회장이 인간은 3시간 동안 맥주를 안 마셔도 생존할 수 있다라면서 카타르 입장을 적극 지지했었거든요. 근데 뉴욕타임스는 이건 이렇게 되면 금주는 일반 관객에게만 적용되는 게 아니냐. FIFA 관계자 또 다른 VIP 고객들은 고급 좌석에서 모든 술을 즐길 수 있는 게 아니냐라는 비판을 해놨어요. 네, 이 갑자기 이틀 전에 지금 금주를 시켰기 때문에 예. 월드컵 특수를 노렸던 후원사 버드와이저가 굉장히 난감해졌는데요. 왜냐하면 1986년 월드컵 이후에 4년마다 이 버드와이저가 FIFA에 7,500만 달러, 우리 돈으로 한 1,000억 원 정도를 스폰서십 비용으로 지급을 해왔거든요. 근데 지금 월드컵 특수를 전혀 누릴 수가 없게 됐습니다. 그래서 버드와이저가 결국 이 월드컵용 맥주 재고를 그러면 우승팀에게 다 기부하겠다, 이런 입장을 내놓은 상황입니다. 참 이런 얘기도 있네요. 네. 근데 보통 이제 무슬림 국가 같은 경우에는 살을 드러내는 네. 복장을 하지 않잖아요. 그렇습니다. 이번에 어때요? 외국에서 많은 관광객도 가고 그랬을 텐데. 네, 이슬람 국가이기 때문에 이전 월드컵과 다르게 카타르가 복장 규정이란 걸 발표했어요. 예. 그래서 선수들의 아내나 여자친구들이 이제 카타르에 올 때 단정한 옷을 입어달라라는 규정을 내놨습니다. 그래서 사실 외국인 관광객 복장에 관한 법적인 규제는 없지만 일단 어깨 등이 노출된 상의, 무릎이 드러나는 짧은 치마, 레깅스 등은 공공장소에서 입지 말라라고 권고가 됐고요. 네. FIFA도 남성은 최소 무릎 아래까지 가리는 바지를 착용하고 맨발이 슬리퍼 차림은 좀 곤란하다. 여성은 바지나 긴 치마를 입어달라라는 권고안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근데 카타르가 이번 월드컵에 투자한 돈이 우리나라 1년 예산의 거의 절반에 육박한다. 네. 막 이렇게 알려져서 엄청납니다. 이거 돈 잔치하는 거 아닌가? 뭐 네. 이런 생각도 드는데 이렇게까지 하면서까지 돈을 많이 투자하면서까지 월드컵을 유치한 이유가 있을까요? 그렇습니다. 이 카타르 월드컵 개최 비용이 우리 돈으로 한 310조 원이 들어갔어요. 그래서 네. 이게 어느 정도냐면 1930년에 1회 월드컵이 개최된 이후에 지난번 러시아에서 열렸던 월드컵까지 개최 비용을 다 합한 것보다도 많습니다. 정말 엄청나죠. 아니, 우리나라 내년 예산이요? 네. 630조 조금 넘어요. 그러니까요. 근데 지금 거의 절반을 지금 여기에 쏟아부었고 러시아 월드컵 직전 대회가 한 15조 7천억 원이 들어갔거든요. 근데 예. 15조인데 이번에 310조 원이 쓰였습니다. 이렇게 할 수 있는 건 카타르가 2020년 기준으로 천연가스 매장량은 세계 3위고요. 석유는 13위, 액화 천연가스 수출은 2위 국가이기 때문입니다. 1인당 국민소득이요. 작년에 8만 2,886달러. 우리 돈으로 1억 1,250만 원이었어요. 세계 5위였습니다. 그래서 막대한 개최 비용을 부담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었고요. 이 비용을 어디다 썼느냐. 경기장 7개를 새로 만들었어요. 8개 네. 중에. 3만 개 이상의 객실을 새로 확보했고 지하철, 고속도로, 공항 정비 그리고 이제 제2의 도시에 골프장, 백화점 같은 유흥시설을 지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310조 원을 들였는데 그럼 월드컵으로 얼마를 벌어들일 것인가. 네. 9조 원에 불과할 9조 것으로. 원요? 네, 310조 원인데 9조 원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어요. 그러면 이게 남는 장사인가? 이렇게까지 네. 해야 될 이유가 있나? 근데 카타르가 이번 인프라 비용 대부분이 공공투자 프로젝트인 카타르 국가비전 2030 사업의 일환이었다라는 얘기를 했어요. 네네. 그러니까 국가 성장을 위해서 인프라에 투자할 계획이었는데 그 과정에서 월드컵이 촉진제 역할을 했다라는 설명을 해놨고요. 카타르는 지금 지역 라이벌이 두바이입니다. 그래서 두바이처럼 이번 월드컵을 계기로 해서 관광과 비즈니스 목적지로 만들려는 계획을 갖고 있는데 블룸버그 통신은 아마도 도움이 될 것이다 이렇게 전망을 내놨고요. 그리고 이제 타밈 빈 하마드 알사니 카타르 국왕이 있는데 엄청나게 축구광으로 유명해요. 이것도 월드컵 개최에 영향을 미쳤는데 영국에서 사립학교와 육군사관학교를 졸업했거든요. 그러니까 네. 10년 이상 지내면서 축구에 관심을 많이 가지게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카타르를 알리는 방법으로 그동안 이 타밈 국왕이 축구를 많이 이용을 해왔는데요. 2000년대 초반에 카타르의 명문 축구 클럽인 알사드의 구단주를 맡았습니다. 그래서 카타르 프로축구를 부흥시켰고요. 오일머니를 앞세워서 은퇴를 앞둔 유명한 선수들도 대거 영입을 했고요. 그리고 2011년에 프랑스의 명문 축구 클럽이죠. 파리 생제르맹을 우리 돈으로 695억 원에 인수를 했습니다. 그 이후에 메시, 네이마르, 음바페 이렇게 세계 최고 선수들을 영입했는데 거기에만 한 1조 7,600억 원을 쓰기도 했습니다.
돈이 많긴 많네요. 그래서 엄청난 숫자들이 오고 가고 그게 있죠. 말이에요. 근데 지금 이런 화려한 월드컵의 면모만 저희들이 말씀을 드렸는데 네. 좀 어두운 부분도 있다고요? 당연히 그렇습니다. 이번 월드컵 준비하면서 경기장을 많이 지었다, 호텔도 많이 지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네. 이걸 자국 국민들이 짓지는 않았죠. 왜냐하면 이제 이주 노동자를 적극 받아들여서 지금 300만 카타르 인구 중에 80% 이상이 외국인 노동자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것들을 건설하는 과정에서 최소 10만 명에 달하는 이주 노동자들이 굉장히 이제 노동법이 허술하니까요. 그 아래서 착취, 학대를 당했고요. 수천 명 이상이 숨진 것으로 추정이 되는데 지금 국제 엠네스티는 개최국으로 선정된 2010년부터 2019년까지 카타르에서 사망한 이주 노동자는 15,000여 명에 달한다. 이렇게 많아요? 이런 집계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다 월드컵 때문에 사망을 했다라고는 할 수 없지만 네. 지금 이 시기를 보면 거의 월드컵과 관련된 사업에서 일을 대규모 하다가 공공 투자를 했으니까. 그렇습니다. 네. 그런 사망했을 가능성이 높고요. 가디언지도 지금 5개 국가 뭐 인도, 방글라데시, 파키스탄, 스리랑카, 네팔에서 굉장히 이주 노동자를 많이 받았는데 지금 이들 국가에서 많이 사망자가 나왔고 2014년 이후 특히 이제 그 이후부터 월드컵 경기장을 본격 건설하기 시작했는데 네. 그때 사람들이 많이 사망했다라는 그런 얘기를 내놓고 있는데 지금 카타르 당국은 그렇지 않다라고 지금 계속해서 반론을 내고 있어요. 여기에다가 이제 많은 이주 노동자들이 사망을 했는데 피해 보상 책임을 카타르 정부가 피하고 있다라는 비판도 있어요. 왜냐하면 이 노동자들이 사망한 그 원인이 통계상으로 보면 한 69%가 원인을 알 수 없는 급성 심부전 아니면 호흡 부전으로 기록이 됐거든요. 네. 근데 전문가들은 극심한 폭염이 영향을 미쳤을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국제 엠네스티는 이주 노동자들이 카타르에 오기 전에 건강검진도 받았고 신체적으로 이상이 없다는 점을 확인하는 절차를 거쳐야만 들어올 수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최저임금을 받고 폭염 속에서 하루 14시간에서 심지어 18시간 가까이 일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임금이 시간당 1.2달러, 우리 돈으로 1,600원 정도밖에 되지 않았대요. 그래서 굉장히 열악한 상태에서 일을 하고 있었던 것으로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1인당 국민소득이 8만 달러가 넘는다고 네. 하셨잖아요. 네네. 근데 시간당 임금은 1.2달러, 네. 1,600원 정도밖에 안 된다. 이것도 참 많이 비교가 되네요. 성소수자들의 인권을 탄압한다 이런 비판도 끊이지 않나요? 네, 이슬람 국가라서 카타르에서는 동성애와 성전환이 불법입니다. 적발이 되면 벌금형 또는 7년 이하 징역형을 받게 되고요. 경우에 따라서 사형에도 처해지는 그런 국가인데요. 그래서 국제적인 논란이 좀 일었어요. 그러니까 카타르 정부가 이 동성애 금지법 적용을 월드컵 기간에는 한시적으로 중단한다라고 발표를 했거든요. 네. 근데 이번 달에도 이 카타르 월드컵 대사가 동성애는 용납할 수 없다라는 얘기를 공공장소에서 밝혔습니다. 그래서 카타르를 방문하는 성소수자 선수도 있고 관람객들도 있을 수 있는데 과연 권리가 보장되겠느냐라는 우려가 또다시 커지게 된 거예요. 그래서 유럽을 비롯한 세계 축구팬 사이에서는 월드컵 보이콧을 해야 된다라는 목소리가 나오기까지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파리, 런던 같은 주요 도시 유럽에요. 그리고 룩셈부르크에서는 공공장소에서 거리 중계와 응원을 하지 않기로 결정을 했고요. 유럽의 9개국 선수단이 원래는 성소수자와 연대한다는 의미로 무지개색 하트 모양 완장을 차기로 했었거든요. 예. 그런데 피파가 이러면 옐로 카드를 주겠다라는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네. 선수들을 보호하는 차원에서 일단 이 선수들이 이런 완장은 차지 않고 다른 완장을 지금 차고 나오게 됐습니다. 피파가 월드컵 참여 국가들의 축구는 이념적 정치적 싸움에 휘말려서는 안 되니까 이제는 축구에 집중하라라는 서한까지 이번 달 4일에 보냈거든요. 그래서 전 세계적인 인권 문제 비판을 덮으려는 피파와 카타르의 태도가 오히려 역사상 가장 정치화된 월드컵을 만들고 있다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카타르가 최초의 탄소 중립 월드컵을 만들겠다 이렇게 공언했었어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뭐 녹지 건설, 태양광 발전, 전기버스 운행을 해서 우리가 이제 월드컵으로 배출될 탄소를 다 흡수하겠다. 이게 한 360만 톤이 나올 것으로 추정이 된다라면서 이걸 네. 흡수하겠다라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에어컨 굉장히 많이 돌리는데 태양열로 움직이겠다 이런 얘기를 했었어요. 그리고 경기장 사이 거리가 가까우니까 비행기를 탈 필요가 없으니까 예. 탄소도 많이 안 나온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 영국
미국의 랭커스터의 버너스리 교수가 이 추정치를 조사해봤더니 360만 톤이 아니라 1000만 톤이 훨씬 넘을 것으로 추정이 된다라는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환경단체 카본 마켓워치도 이 17개 경기장을 건설하는 과정에서 나온 탄소 배출량을 카타르가 실제보다 8배 정도나 낮게 계산을 했다라는 그런 주장을 내놔서 비판이 좀 일고도 있습니다. 미국이 카타르에 공들이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사우디아라비아랑 그쵸, 원유 문제를 있잖아요. 놓고 지금 사이가 안 좋으니까요. 네. 그래서 카타르를 통해서 이 문제를 좀 어떻게 해결해 보려고 굉장히 공을 들이고 있어요. 그래서 블링컨 장관이 지금 카타르에 가서 협력 방안도 논의하고요. 이제 조금 있다가 새벽 4시에 미국하고 웨일스가 경기를 하니까 이걸 지켜보고 간다고 합니다. 알겠습니다. 또 석유 증산에 협조를 할지 이것도 네. 좀 저희가 지켜봐야겠네요. 지금까지 세계의 면 외신캐스터 전주현 씨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김성환의 시사야 오늘 순서 여기서 마칩니다. 모바일 쿠폰 당첨자는 홈페이지 공지사항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편안한 밤 되십시오. 이다혜의 영화관, 정여울의 도서관. 안녕하세요. 여러분과 아름답고